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의 관세 부과도 한 달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로 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LA 지역 일대에서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으로 위장해 기숙사를 급습하려던 대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브로콜리 제품의 리콜 위험 등급이 격상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지난 1일 행정명령에 따라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25% 관세를 최소 3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펜타닐 차르, 즉 마약 문제를 해결할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를 투입하며 국경 마약 단속을 위해 10,000명의 인력을 배치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 지역에서 마약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10,000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하기로 약속하면서 멕시코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3개국 간 통상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관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at is going to be an additional 25% that you are going to need to pay at the pump or at the grocery store. When we talk about tariffs, they're usually used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or bring back manufacturing, in this case, back to U.S. soil. However, it's very unlikely we're going to be able to produce every single one of those on our soil.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이후 캐나다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캐나다에서는 국산품 소비를 장려하는 바이 캐네디안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 마트 곳곳에선 캐나다산 제품을 강조하는 메이드 인 캐나다 팻말이 등장하고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등은 미국산 주류 판매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농구와 아이스하키 리그에서는 미국 국가가 나올 때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지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정치권 역시 국산 제품 구매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관세 대책 회의에 캐나다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럽연합에도 곧 매기겠다고 하자 유럽 정상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강경 대응론도 잇따랐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직후 EU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러시아 문제 등 안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예정된 비공식 EU 정상회의였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책 회의였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 위협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What is clear, there are no winners in trade wars. If United States and the US start the trade war, then the one laughing on the side is China. 유럽과 미국의 상품 교육 규모는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240조 원 넘는 흑자를 내는 유럽으로선 관세 대상이나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사전 협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Die USA wie Europa profitieren vom Warenaustausch, vom Austausch von Dienstleistungen. Wenn jetzt Zollpolitik das schwierig macht, dann wäre das schlecht für die USA, schlecht für Europa. 하지만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수출품인 반도체나 의약품, 자동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를 휘청이게도 할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t's their bet for those who see tariffs imposed, but the answer to tariffs is to reply with same actions. 트럼프 시대의 유럽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EU 정상회의에는 영국 총리도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야욕에 대해서도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정책에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수출 기업들도 신중하게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세 인상의 목표가 한국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잇따르며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4만 대 가까이 팔린 기아 포르테 K4 차량입니다. 현지 소비자 가격은 22,000달러, 우리 돈으로 3,200만 원 정도인데 동급의 일본 차보다 최대 4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해 지금까지는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해 왔지만 당장 25%에 달하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판매가가 관세만큼 올라간다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에서 20%까지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 입장일 텐데 미국 시장에서 판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겠죠. 일단 재고 물량으로 버티고 마진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설비를 옮기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같은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이 저항도 봐야 되고 저항에 따른 트럼프의 움직임도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출품에 직접 관세가 부과될 때입니다. 다음 목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산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불안감에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수출 기업을 위주로 하락하며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환율도 한때 1,470원 선을 훌쩍 넘겼고 가상자산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이고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을 하는.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3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미 전역에서는 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확산되는 양상이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 곳곳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를 가득 메웠던 노점상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계를 뒤로한 이민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affected by the deportations taking place across this country. A lot of people. But as you can see, people are not scared. We're coming into the streets. We're building this movement. We're going to protect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our family. We're not going to stay inside. We're going to come out. We're going to build this movement and we're going to fight. 지난 주말부터 LA뿐만 아니라 샌디에고, 텍사스 휴스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선 수백, 수천여 명이 거리로 나와 불법 체류자 추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집에 머무를 것을 촉구하는 이른바 이민자 없는 날 캠페인도 확산하면서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문을 닫은 사업체도 속출했습니다. It's not to affect businesses. It's just to prove your car with our power, with our money, we can contribute to this country, the economy. Restaurants and businesses
employees are part of the economic. Those people don't really show up in other restaurants, not only the Hispanic restaurant, but Americans restaurant. They would feel, that there's no people. 일부 시위대는 프리웨이를 점거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거나 불법 폭죽을 터뜨리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여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센 반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This is a game changer. We will finally succeed and have an operational control of our southern border with this president in charge. And my partnership with Pete Hegseth, we're going to make this happen. We will not fail. 이번 시위로 인한 사고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단속이 강화될수록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위가 계속될 경우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으로 위장한 대학생들이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템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9시 30분쯤 템플 대학교에서 아이스 연방 이민국 직원으로 위장해 기숙사를 급습하려 한 대학생 3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찰과 이민 단속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숙사의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2살 에이단 스테이켈만을 체포했으며 2명은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스테이켈만은 퇴학 처분을 받은 뒤 기소된 상태로 당국은 현재 형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은 법 집행기관을 사칭해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당국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뇌에 쌓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이처 메디슨 논문에 따르면 부검에서 수집된 52개의 뇌를 분석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2016년에 비해 지난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12명의 뇌에서는 정상적인 뇌보다 최대 5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뇌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들은 나노 크기 수준으로 매우 작아 대부분 플라스틱 봉지나 물병, 폴리에스터 의류 등을 통해 공기나 음식 중에 입으로 들어가 인체에 깊숙이 파고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인간의 혈액과 뇌 장벽을 통과하며 간이나 태반, 혈액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인간의 뇌에는 7g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플라스틱 숟가락 무게보다 약간 더 많은 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브로콜리 제품에 대한 리콜이 최고 위험 수준인 1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브라가 프레시가 지난해 말부터 일부 마켓사이드 브랜드의 브로콜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했으며 최근 이를 최고 위험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12온스 크기의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브로콜리 플로레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지난해 12월 10일까지며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 네바다를 포함한 20개 주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해당 제품과 관련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나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가 냉동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계란을 운반하던 대형 트럭이 전복돼 5번 프리웨이 한복판에 계란과 파편이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이스트 LA 인터체인지 남쪽 인디애나 스트릿 부근에서 대형 트럭이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중 차량 윗부분이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트레일러 벽면이 찢어져 적재돼 있던 계란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몇 시간 동안 4개의 차선이 폐쇄되고 청소 작업이 진행됐으며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항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객기 화재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30분쯤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1382편이 이륙 도중 엔진 이상으로 날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내에 있던 승객 104명과 승무원 5명은 비상용 슬라이드와 계단을 이용해 활주로로 대피한 뒤 터미널 버스를 통해 이동했으며 전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엔진 결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워싱턴 DC에서는 헬리콥터와 항공기가 공중에서 충돌해 전원 사망했으며 지난주 펜실베니아에서는 소형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해 7명이 숨지고 최소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요금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연방지원금 소진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3억 2천만 달러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요금 정책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주차미터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하고 현재 무료인 일요일에도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주차 단속 요원을 늘리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납부 편의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방문객 대상 주차 요금 부과, 승차 공유와 택배 운전자 이용세 도입, 혼잡 통행료 부과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 모든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에스파가 북남미 유럽 투어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주 LA를 찾아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에스파는 지난 1일 기아 포럼에서 콘서트를 열고 LA 팬들을 만났으며 이날 공연은 전석 매진돼 12,00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지난달 시애틀에서 시작된 이번 에스파의 투어는 미국 주요 도시들을 시작으로 3월까지 멕시코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9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But I got into them around 2021, and I just love them. I love them so much. It's been a few months, right? It's been a few months, and when they announced the tour, we were like, we have to go, we have to go. And so excited. aespa, I love you! 특히 에스파는 이번 LA 공연 수익금 일부를 LA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혀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에스파는 내일 멕시코시티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최일선에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직후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부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5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도 특전사 병력이 빠지니까 수방사도 병력을 같이 뺀 거라고 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또 선관위 봉쇄 임무를 맡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도 병력 철수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고 말했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당시 이 지시를 받은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진술을 왜곡한 것이라며 옥중 노트에서 국회의원을 빼내라 한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의원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것이 맞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9일 첫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자수서에도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 4일 0시 35분경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곽 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 공개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이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인 국회 기능 마비를 피해가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화물선 바닥에 마약을 숨겨 코카인 100kg,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한국으로 밀수출한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마약 이동 경로를 확인하려고 함께 숨겨놓은 위치 추적 장치가 결정적 단서였다는데 현장 영상을 MBC가 단독 확보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해경 잠수부가 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바닥에서 검은색 가방을 끌어올립니다. 가서 좀 도와주세요. 안에서 나온 건 벽돌처럼 포장한 1kg짜리 코카인 100개.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00억 원 상당입니다. 국제 마약 조직의 표식도 찍혀 있습니다. 마크 있네. 고래 마크네. 배 밑에 몰래 숨겨 다른 나라로 보내려다 부산에서 적발된 건데 증거는 3명의 DNA와 쪽지문 51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단서가 확인됐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된 겁니다. 마약 조직이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코카인 속에 숨겨놓은 건데 장치에 접속을 시도한 휴대전화 번호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마약 밀수에 사용된 사례가 없었던 위치 추적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위치 추적기 8개 중에 접속을 시도한 전화번호는 5개입니다.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난 뒤에 30여 차례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브라질 연방경찰은 해경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해 1년여 만에 조직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직 안 잡힌 총책 등 3명에 대한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해경은 압수한 코카인 100kg을 모두 폐기하고 일당이 국내로 입국할 경우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친러시아 무장 조직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가 경찰에 의해 봉쇄됐고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알리에 파루사인데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정체를 알 수 없는 폭발 장치가 건물 1층 로비에서 터졌고요. 이 폭발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돕는 무장 조직 아르바트의 지도자 샤르키샨과 그 경호원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샤르키샨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우크라이나가 기소한 인물인데요. 다행히 우리 국민의 피해 소식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폭발 전 수상한 젊은 여성이 목격됐다는 진술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화 악마들을 연출한 프랑스의 유명 영화 감독 크리스토프 루이지아 감독이 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 형사법원은 루이지아 감독에게 전직 여배우 아델 에네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에넬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치료비 명목에 3만 5천 유로, 우리 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에넬은 2019년 한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 자신이 10대였던 지난 2002년 루이지아 감독의 영화 악마들에 출연했을 당시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요. 에넬의 폭로 이후 프랑스 영화계에서는 미투 운동이 본격 촉발됐습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루이지아 감독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일시 중단된 대외 원조로 아프리카 곳곳이 구호 활동에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기구 역시 축소될 전망입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계획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원조 프로그램으로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 등지에서 2,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된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이 사업도 포함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치료 중단에 직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이 교육, 무료 급식, 홍수 이재민 지원 등 아프리카 곳곳에서 다양한 구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 해 6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제개발처도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인데요. 노란색 띠가 건물에 설치됐고 직원 대부분은 본부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가파른 산이 흙먼지를 일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중해 대표적인 휴양지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포함해 인근 섬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200회 이상의 지진이 감지됐는데요. 최대 규모는 4.6이었습니다. 지진 여파로 어제 하루 동안 1,000명 이상이 배편으로 산토리니 섬을 떠났고요. 산토리니 인구 약 15,000명 중 상당수가 건물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휴교령을 발령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며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2025년서부터는) mandatory minimum policy가 3만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맺었습니다. 3만 불로 올라가도 내 차값하고 내 치료 비용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예 보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지고 계신 보험이 미니멈 policy 15,00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스스로 UM을 넣어놓으셔야지만 내가 사고가 났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는 권고안에서는 모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내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일주일도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은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그 날로 사고가 나서는 꼭 ER 아니면 urgent care를 가시는데 잘 갔다 오신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기다리세요. 아직은 어포인먼트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물리치료 회사가 바빠서 어포인먼트를 안 줍니다. 여러분 꼭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찾아서 치료를 곧바로 받으시는 게 내 케이스에는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5일을 기다려서 치료를 하셨다 하는 거와 그 다음 날로 가는 거와 그 기록이 다 연결을 돼서 효과가 차이점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훗날에 이 메디컬 기록을 받을 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록을 빼서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에 큰 힘이 되는 기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한 환전소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다행히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사연 한번 보실까요? 여성 업주가 지키고 있는 환전소,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위협하며 여성을 순식간에 구석으로 몰아붙이는데요. 다행히 비명소리를 들은 여성의 남편이 환전소 내실에서 나오자 남성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환전소 인근 빌라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대중교통으로 달아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 150여 대를 분석해 범행 4시간 만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파트 전세 자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감방을 전세냈다, 전세 자금 없으면 월세 살아야지 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구구 집회에 연사로 나선 공무원 시험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 씨를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전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선 탈퇴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수험생 커뮤니티가 아니라 보수 성향 정치인 팬카페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수험생도 늘고 있습니다. 한 수험생은 국가직 9급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며 이게 정말 수험생들을 위한 길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전 씨는 이 같은 반응에 일일이 댓글을 달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자신을 구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짜놓은 플레임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내 연봉은 60억 원인데 이를 못 벌지도 모르고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 씨의 행보에 자신도 부산 집회에 참여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글도 등장하면서 수험생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에 일본어로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냐고 물어봤는데요. 중국어로 독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 옆에 괄호를 넣고 일본명 죽도라는 설명까지 달았죠.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질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제 무슨 언어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같은 질문에도 답변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딥시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려받거나 실시간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천안문 사태에 대해 질문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화제를 바꿔서 다시 얘기하자는 답변이 돌아오죠. 한국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중국은 모든 국가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